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CMOS 이미지 센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게 이제 픽셀 플러스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날로그입니다. 아날로그의 세계고, 이 세계를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라는 이 반도체 칩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세상의 어떠한 이미지 상들을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서 디지털 화면에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. 즉, 디지털 정보화하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게 필요하고, 그 이미지 센서 중에 자동차용 카메라 이미지 센서, CMOS 센서를 만드는 게 바로 픽셀 플러스입니다.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요런 카메라 모듈은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. 실제로도 이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 픽셀 플러스는 자동차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죠.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약 90% 정도 이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쪽을 차지하고, 이 대부분이 중국의 자동차 업체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픽셀 플러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올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용이 90%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시큐리티나 뭐 가정용 이런 것들이 나머지 1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. 그리고 전체 매출액을 봤을 때 올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335억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259억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은 이 픽셀 플러스의 주 고객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라는 점에 있습니다. 즉, 이 말은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픽셀 플러스의 이 이미지 센서, 자동차용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를 많이 사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이 호황이 되거나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는데, 요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동차 판매량도 저조해졌죠. 그리고 당연히 이 자동차용 카메라도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여기다가 특히나 이 픽셀 플러스의 주력 시장은 이 자동차 카메라용 시장의 그 애프터 마켓, 즉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고 공장을 나와서 판매된 이후에 장착되는 그런 이제 그 자동차용 카메라에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였죠. 근데 이제는 이 애프터마켓 쪽은 중국도 시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해졌어요. 이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중국 기업을 키우다 보니 당연히 픽셀 플러스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픽셀 플러스도 이 비포 마켓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,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중국의 이 자동차 메이커들하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이 비포 마켓 시장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, 지금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고 자동차 판매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 비포 마켓마저도 침체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매출 규모를 보시면 1년 만에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업 손실은 당연히 적자로 돌아섰죠.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았으면 굉장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안 좋은,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. 최대주주는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31.77%로 그나마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용 그 CMOS 센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 업체들이, 특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기술력은 있는 회사로 그렇게 평가됩니다. 그런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적대적 M&A를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회사의 기술은, 이석규 박사는 이제 이 박사죠. 이분이 이제 CEO 겸 최대주주인데, 이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나서도 이 회사를 제대로 이전처럼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. 그리고 요번에 주가 상한가를 빵친 건 이 스타펠립스의 그 팹리스 공장이 없이 그 반도체 설계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20개의 업체를 발표했는데, 그 중에
이 픽셀 플러스가 이미지 센서 분야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이 픽셀 플러스의 이석유 대표는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하죠. 이 말뜻은 이 20개 업체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된 이 지원금에 몰빵으로 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자, 픽셀 플러스는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슬금슬금 흘러내렸어요.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쯤에서는 주가가 폭락을 했죠. 그렇게 된 이유는 실적이 나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흑자에서 적자로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글로벌 스타 팹리스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한가를 빵 쳤죠. 이 말 뜻은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당장 이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었다는 겁니다. 당장은. 이게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픽셀 플러스는 최악의 경우는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의미 있죠. 그러면 이거는 이 주가가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묻지마로 질러야 되는 겁니다.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은 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망할 염려가 사라지면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전판이 확보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 팹리스로 선정돼서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묻지마 매수가 쏟아져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이렇게 나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팡 칠 정도로 주가 급등을 한 겁니다. 거래량 장대 양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.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가 떴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겠죠.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망할 염려가 사라진 상장 주식은 가장 안전한 주식이기도 합니다. 그런 종목이 주가까지 많이 하락해 있으면 그걸 하락한 종목은 사볼 만한 종목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